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언론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언론사가 주는 각종 상을 받고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쓰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은 지난 5년간 9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3선을 한 백선기 군수. 백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만든 공보물입니다. 상복이 터졌다며 수상 이력에 2015년 받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상을 적어놨습니다. 칠곡군은 당시 상을 준 언론사에 광고비로 1,6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행사를 후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광고비나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복분자나 그 외에는 받지 말자. 시민단체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243곳과 공공기관들이 언론사 등에서 상을 받고 지출한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모두 93억 원. 동아일보 등 언론사가 주최한 시상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선정 기준 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경북 칠곡군 백선기 군수는 자신의 이제 그 선거 공보물에 수상 이력 한 줄을 넣기 위해서 1,65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그 위에는 중앙일보, 대한민국 글로벌 CEO 선정.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여러분 일요일날 그 뉴스 보셨을 겁니다. 성북구 내모녀 그 자살 사건. 생활고를 비관해서 그 엄마와 세 딸이 한 달여 전에 그 자살을 한 것입니다. 유서가 이제 발견됐죠. 7월 달인가요? 탈북민 모자가 이제 또 이와 비슷하게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고 또 2014년에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장들은 자신 관내의 주민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겨우 자신의 수상 이력에 한 줄 넣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수백만 원이 되는 지자체 예산을 언론사에 퍼주면서 홍보비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보시는 이 판넬, 이 내용은 뉴스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그 지자체 예산으로 언론사의 그 홍보 비용을 지출한 순위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지자체 상위에 랭크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는 기가 막힙니다. 전남 고창군이 1위였죠. 네? 전남 고창군 재정 자립도가 14.33%입니다. 그리고 경북 김천시가 31.25%, 충북 단양군이 19.59%, 경북 울진군이 18.58%, 경기 이천시가 52.87%, 경북 청송군이 11.30%, 강원 양구군이 14.15%, 경북 의성군이 14.71%, 충남 청양군이 18.05%, 대구 광역시가 48.19%, 그리고 뉴스 맨 앞에 나왔던 경북 칠곡군 29.38%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는 이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20%, 50% 겨우 넘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 예산을 펑펑 써가면서 언론사에 상 하나 받자고 지자체민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언론개혁입니다. 이번에 9월, 10월에 있었던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안별 보도량을 요번에 어제 TBS 더룸에서 보도했는데 조국 보도량이 19만 건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9만 9천 건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보도 건수가 7만 8천 건. 조국 일가족이 무슨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언론개혁, 특정 언론뿐만 아니라 기레기들, 그리고 언론 구조,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 언론의 권력을 대하는 태도, 그러한 모든 것을 낱낱이 보게 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요번에 우리 국민들이 언론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론개혁을 검찰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러한 동기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10월 달에 있었던 조국 사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이름 따라서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구조조정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현대 투싼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른 차량들과 건물에도 이 불이 옮겨붙어 적지 않은 피해를 냈는데요. 엔진룸의 부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시 결과까지 나왔지만 제조사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들어온 SUV 차량. 주차를 마친 운전자가 내립니다. 차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차량 밑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2분 뒤 엔진룸 쪽에서 불꽃이 올라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은 건물 천장까지 옮겨붙어 내부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 불은 다른 차에도 옮겨붙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탄 4대를 포함해 모두 6대가 폐차됐습니다. 건물까지 옮겨붙어 수리비 2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현대차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에도 원인이 명확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가수 보고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객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개월째, 현대차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이 경기도 광주시에서 대규모 공원 개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무려 2,600억 원이나 하는 새 공원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그루에 3천만 원이나 하는 소나무를 공원에 1,000그루나 심겠다는 건데요. 공원 조성 비용을 일부러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의 한 야산입니다. 광주시는 작년 12월 45만 제곱미터 넓이의 이곳을 개발할 사업자로 태영건설을 선정했습니다. 태영이 제시한 사업비 규모는 7천억 원, 38층짜리 아파트 2,140세대를 지어 팔고 대신 새 공원을 조성한 뒤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 비용만 무려 2,595억 원에 달합니다. 규모가 비슷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의 공사비 335억 원에 비해 7배나 더 드는 셈입니다. 태영 측은 왜 이런 공원 기부 계획을 낸 걸까? 태영 측의 목적은 공원보다는 공원 안에 있는 아파트 개발 계획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될 만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실현되지도 않을 공원 기부 계획을 부풀려 낸 뒤 광주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마치 아파트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태영 측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약 공사비를 산출해서 광주시에 이런 좋은 공원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면 대부분 다 비공개 사항이에요. 태영건설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줬던 광주시는 뒤늦게 내부 검증을 벌여 태영건설이 900억 원 이상 공원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과장된 공원 계획서를 낸 태영뿐 아니라 앞서 보신 자료 화면은 뒤에 보시는 현대자동차가 투싼의 발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뉴스이고, 뒤에 보신 자료 화면은 태영건설이 경기도 광주의 아파트 사업권 때문에 공원 조성 비용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자료 화면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현대차와 태영건설을 언론개혁의 자료 화면으로 사용했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와 기업, 대기업, 현대차는 한국 경제의 특수 관계사입니다. 약 20%의 지분을 현대차가 한국 경제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BS 홀딩스를 통해서 SBS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의 방계사입니다. 그리고 중흥건설이 얼마 전에 헤럴드 신문을 인수를 했고,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많은 그 지역 방송국들이 건설사들을 대주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은 대기업 소유 혹은 대주주, 이렇게 종속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언론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이 대주주 혹은 소유관계인 언론사와 기업, 이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언론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사의 묘한 동질성을 발견했고 이들 사이에 뭔가 공모관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이 기원적으로 굉장히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것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지고지순한 가치인데, 알고 보면 그 지고지순한 가치 안에 약간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재밌겠다. 언론과 검찰은 속성이 같다. 그 어떤 말이에요? 검찰이든 언론이든 간에 우리가 모르던 정보를 공개해요. 그것도 대부분이 권력하고 연관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으려고 짐작하는 것이고 부정부패나 스캔들에 연관된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순간 공개된 내용들은 사실로 확정돼서 유통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건 실질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건 간에 기소가 되건 또는 언론이 보도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캔들의 당사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낙인이 찍히죠.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던 정보를 일정한 권위를 갖고 대중들이 믿는 정보로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조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흔히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검찰 얘기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사권이라는 게 강제조사권이란 말이에요. 압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죠. 언론에게도 이와 유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을 반드시 브리핑 앞에 앉혀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따낼 수가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죠. 강제적이진 않지만 준강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시 되는 사람이 그 언론의 취재를 피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되는 거고, 검찰의 소환을 피한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되는 거고 거의 동일해요. 수사와 취재를 이렇게 또 비교하네. 두 번째로 기소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매불쇼에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검찰과 언론의 동질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언론은 취재권과 공표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취재권이 똑같고 기소권과 공표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매불쇼 그 편을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론이 지자체 장에 그 상을 주면서 짬짬이를 하는 내용과 그것이 이제 공표권이죠. 무슨 내용이냐? 바로 그 자신들이 그 지자체 홍보비를 받으면서 그 지자체나 혹은 지자체장에게 상을 주는 것을 공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론사는 공표하지 않을 그러한 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소 편의주의를 통해서 그 대기업 사주를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듯이 언론사 또한 어떤 지자체장의 비리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을 권리, 언론이 지자체장의 비리를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언더 테이블로 통해서 어떤 그 지자체로부터 광고를 따낸다든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언론 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 그것을 끊어내고 아니면 이 기업이 언론에 어떤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막는 것을 법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언론 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